윤두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까지 이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청와대에서는 불을 끄거나 다독이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불을 지펴서 말이죠.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두환 수석이 포르쉐에 3천만 원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 원이니까 문제가 없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 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두환 수석은 오늘 아예 브리핑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공식 브리핑에서는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뒤에서는 상당히 이 본인의 화를 누르지 못했죠. 이게 세게 나갈 때가 아닌데 왜 국민들 감정을 잘 읽는 기자 출신인데 다 화를 돋구고 계시는 건가요, 배 변호사님? 글쎄, 이 청와대에서 국민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 자리가 예전 정부에서는 홍보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름을 바꿔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 정부의 그 입장을 대변했고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가지고도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는데 오히려 소통수석이나 대변인들이 자신의 주장,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 자신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은 외국에서 외제차 차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미국에서 3천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3천만 원이 뭐가 비싸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소형 SUV 하나 살라고 해도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젊은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 3천만 원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소통이 부족한데 여기다 대고 또 다시 언론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니까 더더욱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과 소통이 아니라 정말 불통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지금 기자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과 싸우는 모양새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김재희 변호사님, 지금 물론 야당에서 국민 분통 수석이다라는 말도 했지만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도 난감해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여권 내에서도 좀 이거 지적을 하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굉장히 맞지 않는 발언이다. 혹은 뭐 청와대가 오히려 지금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통수석이 하려고 했던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검증 과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이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어서 문제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의 검증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검증 자체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하면서 판단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변명을 위해서 너무 좀 무리수를 던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면은 금방 끝날 일을 이미 낭만 후보자들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왜 더 큰 화를 키우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답한 후보 언어가 자극적인데 언론 보도가 자극적이라고 해서 더더욱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모양인데요. 이 와중에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인이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출 과정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령 점포까지요. 대출 조작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이게 대출 막혀서 내 집 마련 꾼 접은 서민들 숱한데요. 은행도 사람 보고 이렇게 대출기 좀 바꿔주나요? 이게 사실은 관여한 사람은 대출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은행 대출 10억 원을 임대 목적으로 얻으려면 월세 수입이 이자 내야 되는 금액의 1.5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은 점포 4개에 월 한 27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억 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건물인데 이게 점포가 10개가 되고 월세 수익도 월 53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처럼 허위 대출 서류를 꾸며서 그래서 이제 월세 수입이 많으니까 이 정도 금액은 대출해줘도 된다. 금감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10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사기죠. 일반인이 이거를 했으면 대출 사기로 해서 다 징역 가고 처벌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직접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친구라고 하는 전 지점장이 알아서 해준 건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이거 엄격한 대출 사기 범법 행위거든요. 점입 가경인데요. 이게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인 은행이라고 하던데요. 그 아내가 다 빌렸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과연 몰랐을까? 그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25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아내가 나 몰래 사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보수 언론 탓이다라고 마지막 사퇴의 변을 남기고 가면서 더 문제가 됐죠. 어떻게 25억짜리를 사는데 아내가 몰래 가서 살 수 있느냐 했더니만 이 대출 서류를 보니까 본인이 가서 직접 사인한 것이 드러나니까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거는 이 관사에 들어가서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 건물에 투자한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그 전세금을 빼서 그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관사 재테크라고 하는데 아주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 영리 행위를 위해서 자신이 그 관사를 이용하는, 사실은 그 관사도 국민 세금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임대업자와 관련해서 저기서 월세를 받게 되면요, 이 공무원법 규정상 그 영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저렇게 임대업을 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법 위반도 되고, 또 거기다가 이 대출과 관련해서 서민들은 이렇게 대출을 받지를 못하는데 본인은 서류까지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좀 문제가 되고, 또 거기다 아내까지 팔아먹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지금까지 나왔던 건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의 주장이고요. 국민은행에서 했던 얘기는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 전이고, 또 당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4개의 건물 그리고 창고 5개, 사무실 1개, 이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임대소득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최우선 변제금도 제외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은행의 해명이 있고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전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네, 이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것들을 밝혀져야 될 거고요. 이 정치적 의혹을 자꾸 부풀리는 그런 얘기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현재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하는 그런 노력들을 자꾸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발언들이 나가게 됐을 경우는 청와대의 그런 국민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후임들 지금 민선 작업에 들어가는데 과연 내부에서 비서관에서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임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고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상황, 특히 뭐 발목 잡기라든가 거의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들께 또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국민 소통 기능, 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이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좀 다른 얘기를 했죠. 그 조동호 전 후보자의 아들이 구입한 포르쉐가 사실은 약 5천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게 3천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별 문제 있는 없지 않냐. 뭐 살짝 거짓말 잘해요. 지나치게 또 의혹 부풀기는 좀 심해 보이고요. 뉴스 이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